셀트리온 월요일 플러스 0.70% 상승, 제약은 플러스 1.30%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첫날이었는데요. 5만 주 신청을 해서 32,271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사주가 들어오니까요. 24억의 매도를 보인 반면에 기관들은 48억의 매수를 보입니다. 거래량은 다시 금요일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저점대 근처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저점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 기관들이 2억 6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양봉을 보였는데요. 바닥이 확인이 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사주 매입 기간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개념보다는 주가의 하방 내려가는 것을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장중에라도 주가가 좀 오르게 되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소폭 매도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13,000주대로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금융투자와 투신이 매수를 한 반면에 연기금은 매도를 보인 상황이죠. 거래량이 아직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유플라이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학회에서 유플라이마와 오리지널인 휴미라의 상호 교환성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는 좋게 나온 것이죠. 약동학적 동등성 결과가 확보가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상호 교환성 변경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조만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허가 획득 시에는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형 PBM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의 성장세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에서 작년에 출시된 유플라이마는 현재 기대 이하로 미국에서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번 상호 교환성 확보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죠.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동등성 기준에는 부합을 했기 때문에 유효성, 안전성, 면역 원성에서도 유사성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FDA에 현재 상호 교환성 변경 허가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획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상호 교환성 인증은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처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3가지 용량의 고농도 제품이기 때문에 라인업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격 정책, 사보험 쪽에서는 저가 정책이고요. 공보험 쪽에서는 고가 정책으로 이중 가격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휴미라의 시장은 작년에 18조가 넘는 시장이잖아요. 미국에서만 15조 8천억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호 교환성에 대한 남은 변경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는 좋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꾸준한 시장 점유율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10% 점유율까지 넘어선 상태죠. 그래서 작년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이 1435억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벌써 147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플라이마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 유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50%의 커버리지고요. 그리고 점진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 이렇게 지난 2분기 자료에서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유플라이마가 별로지만 유럽에서는 22년에 출시가 돼 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실적의 대부분이 여전히 유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증권의 최근 자료에서 유플라이마의 매출에 대한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는 3,3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4,720억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예상의 대부분은 유럽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아직 유플라이마가 0.2%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9월 달의 성적인데요. 이 수준에서 사실 작년 출시 이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1년이 지났지만 시장 점유율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미국에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과연 상호교환성만이 답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저농도이긴 하지만 베링거 인겔하임의 실태조가 상호교환성이 이미 승인이 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병원 관련 데이터고요. 소매 기준의 데이터까지 포함을 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산도스의 하이리모즈가 11%의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이리모즈 코바디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휴미라 말고 휴미라 코바디스가 또한 5%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바디스가 들어간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의 증가가 갑작스럽게 올해 들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핵심의 이유는 이 코바디스 이름이 붙은 것이 바로 자체 상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즉 PBM의 자체 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1등 PBM 업체인 CVS의 자체 상표 회사가 바로 코바디스 리비티드잖아요. 똑같은 하이리모즈 제품을 코바디스 상표를 붙여서 자체 상표를요. 그렇게 해가지고 CVS 쪽의 보험가입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해법 역시 상호교환성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PBM 쪽에 자체 상표를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2위 PBM 업체인 ESI 쪽의 자체 상표는 콜런트인데요. 이 부분도 이미 다른 쪽하고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3위 PBM 업체인 옵섬 쪽에 누벨리아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라도 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따라서 유플라이마도 3대 PBM 가운데 한 군데 쪽에 자체 상표를 달아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유플라이마가 50%의 커버리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가적인 등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펜트라와 함께 번들링 협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등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BM 측과 적극적으로 프라이빗 라벨 즉 자체 상표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 교환성만 가지고는 해법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 접어들어서 좋은 것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차근차근 보자 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증권에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서 셀트리온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의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올해 매출액은 3조 5,780억, 내년에 4조 8천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 측면에서 유럽의 램시마 SC 가격보다 3, 4배 비싼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즉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성장하는 구도를 보시면요. 출시 첫 해에서 그 다음에 157%의 매출 성장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엔 22년 요때 168%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출시한 이후에 1년차, 2년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삼성증권에서의 전망치를 진펜트라 보더라도요. 올해 전망치는 1610억으로 낮췄습니다. 내년에는 6730억 그리고 26년에는 1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특히 삼성증권에서는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추정치를 낮췄죠.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3조 4천억을 제시를 했지만 삼성증권 추정치는 3조 5천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3대 PBM에 모두 등재가 됐고 특히 나머지 한 군데 남아있는 사보험 쪽도 이번 주 내로 등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6월 기준 5천명 이하의 처방이다. 연간 매출액은 1609억을 전망을 한다. 연간 가이던스는 유지를 한다. 주간 처방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9월부터 TV 광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처방 확대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증권에서는 일단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추정치를 낮췄지만 그러나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11월 7일이 작년이었는데 일부에서는 11월 11일 발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주가 지나면 11월이잖아요. 그 발표 시점에서 회사 측에서 진펜트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이후부터 진펜트라의 처방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펜트라에 남아있는 3대 PBM 쪽에 사보험 쪽의 등재 이 부분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85% 이상, 많게는 90% 이상의 미국 보험시장에서의 커버리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진펜트라에 대한 올해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가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감안된 상태에서 회사 전체의 매출액은 3조 5천억대를 달성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연말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CDMO와 자사주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또한 이벤트로서 남아있는 상황이죠. 나쁠 것은 없다는 측면이고요. 어쨌든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10월, 11월, 12월 4분기에 어떠한 처방 실적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